그럼 65세 시점이 되면 제가 노후를 위한 적립액이 필요하겠죠? 꾸준히 벌어요. 근데 저는 변동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중간에 잘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65세가 되면 노후자금 준비금을 5억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지금 5억이란 돈이 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남자 65세 시점에 금융자산이 5억이 마련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로 사는 건가요, 앞으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안정되게 노후 생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맞나요? 금리가 많이 다운되니까 무조건 10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편한 얘기예요. 그렇죠? 또 셀러리맨은요, 매년 급여가 뛰긴 뛰어요.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정해진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는 안 뛰죠. 그렇죠? 근속 연수에 따라 조금씩 뛰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 또 적당히 뛰어요. 그러면 지출을 통제하고 저축을 잘해야 그나마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게 직장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지출 통제하는 거는 사업자보다 직장인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네. 그러면 세일즈맨을 한번 볼게요. FP라는 직업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30대든 40대 초반이든 입사를 하셨어요. 근데 급여는 변동성이 있죠?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활동경비라는 것도 많이 쓰죠. 많이 나가잖아, 돈이. 커피 한 잔에 먹어도 저는 여기서 타서 먹으면 돈이 안 드는데 현장에서 FP님들은 고객과 차 한 잔, 식사 한 잔 하더라도 또 1, 2만 원 드는 거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많이 수반되니까 급여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내근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외근을 하시잖아요. 좀 더 힘든 일을 하시니까 당연히 급여는 대가로 많이 버셔야 된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FP라는 직업의 매력은 입사해서 그냥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목돈 3억 정도는 모을 수 있나요? 이게 현실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60대에 5억의 목돈을 마련한다.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 목돈 3억을 마련한다. 그러면 요때 3억이라는 목돈을 마련한 사람은 어떨까요? 앞으로 부자로 살 수 있나요? 맞잖아. 그렇죠? 목돈을 굴릴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내 인생에서 어떤 타이밍에 목돈이 마련되느냐, 이게 내 인생의 풍요로움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됐나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병 의료보장 특약을 통해서 스마트하고 CI 크로징하는 것도 잠깐 볼 거예요, 도구를. 그럼 나눠드린 자료 질병 의료보장 특약 한번 볼까요? 하나생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실이라고 있죠? 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현재 판매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부상품도 약관에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약관에 들어가면 페이지가 300장이 넘어가요. 그걸 다 보자는 게 아니라 목차라는 게 있어요, 앞에. 목차에 보면 그냥 질병의료보장특약 요거 하나만 내가 검색해서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그 페이지 들어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뽑은 거예요, 요거는. 그럼 한번 볼게요. 요게 예전에 팔았던 사랑과 CI. 네. 이거. 종이 아끼려고 이면지 쓴 거야. 질병의료보장특약. 여기 보시면 사랑과 CI나 드림종신에 옛날 상품은 질병의료보장특약이라는 게 부과가 가능했어요. 맞나요? 야, 이건 정말 너무나 좋은 특약인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네. 회사에서는 잘못 파는 거야. CI 보험이라는 거는 현재 중증 질병인 상태에 맞게 현실적인 보장을 해주는 게 컨셉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특약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2천 붙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얼마 붙였다고요? 2천만 원. 그럼 지금은 질병의료보장특약이 옛날에 판매되는 거와 달라. 여기 있는 내용 잠깐 볼게요. 야, 지금의 질병의료보장특약은
암으로 입원하면 입원급부 안 나가죠. 네. 여기는 있네요, 암이.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성인 특정 질환 1형, 2형, 3형에 대해서 5만원, 3만원, 2만원 나가고 간병자금 3만원, 2만원 있어요. 근데 지금의 질병의료보장 특약에는 통원자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통원자금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잠깐 보시면 통원자금이 성인 특정 질환 1형, 2형은 1회당 얼마나 간다고 되어 있어요? 2만원. 3형은요? 그러면 3형에 대한 실사례를 말씀드릴게요. 3형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류마티스 관절 질환 들어가요. 네. 다양한 관절병 등 들어가거든요. 만성질환, 당뇨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통원 1회당 2천 붙이면 2만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관절증병, 류마티스 관절병이 있는 분은 그냥 근처에 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한 번 받아도 거기 치료 비용이 과거에 5천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럼 병원비용 5천원 내고 받는 건 2만원 받는 거예요. 여기. 맞나요? 네. 그럼 그 실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적이고 도시적이에요. 근데 첫 번째 정보는 시골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믿지도 않는구나 그 얘기를. 그쵸? 근데 제가 송탄소 영업을 했는데 그 건물주가 수석 매니저였어요. 이모모 매니저님. 청소하는 아주머니 고용했겠죠. 건물이 6층 건물이다 보니까 그분이 하루 종일 그걸 청소하는 거야. 연세도 좀 드신 분이. 얼마나 통증이 많겠어요.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쓰리고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분이 보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 건물주가 수석 매니저님이니까 들었겠죠. 거기다가 질병의료보장 특약을 2천 붙여요. 근데 제가 한번 목격한 거는 그 지방의 소도시는 지점이자 직급처거든요. 거기에 창고에 있는 직업을 담당하는 신모라는 여직원분이 아줌마 좀 적당히 해!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물리치료 받는 걸로. 그분이 얼마나 청소하다 보면 힘들겠어. 그럼 점심 먹고 나면은 간단히 들려서 물리치료 받는 거야. 그 병원도 내가 기억해요. 정동국 내과라고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은 아마 약간 들춰보면 횟수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30번 가면요, 이분은 60만원 타는 거야. 1회당 2만원이니까. 30번 가면 병원 비용 얼마 드는 거예요? 15만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중에 적당히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국 내과가 그 병원을 신축 건물 사서 이사 가더라. 그 질병의료보장 특약 지난번에 조명숙 매니저인가요? 특강을 듣다 보니 그분이 이거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선고사 거의 없고요. 생고사도 없고 있으면 유일하게 어디? 삼성에 있는데 보장 범위가 우리보다 좁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갱신형이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DB영업 많이 하시고 더 따뜻한 만남 캠페인이 정말 프로그램 뭐 좋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품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하나생명 홈페이지 들어가서 약간의 중요한 내용들은 검토해보는 거는 상당히 정확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잖아. CI보험 같은 경우도 갑상선암 요게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진단자금 안 주잖아요. 그 정권은 주고 그런 것도 DB영업 할 때 항상 바꿔야 됩니다. 이거보다 요건 정말 잘 들어놓으신 거거든요. 요건 잘 유지하시길 바래요 하면서 진행해야 고객과 신뢰감이 더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해 볼게요. 네, 들어볼게요. 여기 볼게요. 질병의료보장 특약 1형, 2형, 3형인데요. 잠깐 볼게요. 두 구자 붙였으니까 10만원, 6만원, 4만원 나가는 거 맞나요? 네. 그렇죠. 1형은 쉽게 이렇게 보세요. 심장질환은 대부분 1형이에요. CI보험에서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기준에 해당이 돼야 진단자금이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42개의 종류를 1형으로 심장과 관련된 질환으로 보장을 해주죠.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특약의 특징을 보면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장기간 입원해야 매력적인 거 아니야? 이번 특약이 일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첫날부터 입원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2, 3일 입원하는 경미한 질병 장애도 많이 있죠. 근데 성인 특정 질환 1형에 해당되는 거라면 장기간 입원하지 않겠어요? 맞죠? 상당히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그리고 2형은
대부분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형은 소소한 거고 이렇게 보는데 먼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질병의료보장특약은 35세 가장하게 2,000원을 붙여도 보험료는 5,000원이 채 안 나와요. 정액형으로 말이죠. 근데 첫날부터 입원 특약은 5,000원을 붙여야 5만원 나오는 거잖아.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고객 만났을 때 최근에 보험을 들은 게 있대요. 예전에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게요. 그러시면 시작. 그러시면 가입하신 보험을 가셨나요? 무하셨나요?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이 있다면 질병의료보장 특약이 있나요? 최근에 타사의 CI나 스마트 조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서 질병의료보장 특약이라는 것도 부과하셨나요? 당연히 걔네들은 없으니까 설계가 안 되는 거잖아. 유일하게 있는 거는 삼성이고요. 혹시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질병의료보장 특약이라는 것도 부과되어 있으세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뒷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질병의료보장 특약을 2,000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얼마 나온다고요? 4,600원. 성인 특정 질환 일형으로 입원하면 일당 1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16만원씩 나오는데 이걸 입원 특약과 비교해 보죠. 첫날부터 입원 특약 5,000 붙이면 보험료는 꽤 많이 나올 거야. 그쵸? 네. 근데 그건 일단 얼마 나오는 거야? 5만원인데 컨셉은 심장질환이라면 장기간 입원하는 질병 아닐까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죠. 요거는 그때 특강할 때 조명숙 매니저가 멘트로 날린 거를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봤어요. 이 질병의료보장특약을 현장에서 풀어서 설명하니까 현장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이 특약을 부과할 수 있는 상품은 CI하고 스마트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마트에도 연결이 됐다고 해요. 타사는 거의 없고요. 생보사 중에 유일하게 삼성이 있는데 우리보다 보장의 범위가 좁더라고요. 얘네들은 4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4가지만 해준다는 건 아니죠? 네. 그건 대분류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3년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갱신형. 그럼 받는 보험료는 저렴한데 일당 10만원씩 나가는 보장급 보면은 3년마다 갱신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안 오를까? 그러죠. 그럼 밑에 읽어볼게요. 심장질환 등 시작. 심장질환 등 위험을 예외로 진단하는 원리적으로 이론이 이렇게 볼게요. CI 보험이 중대한 질병의 진단이 확정돼서 진단자를 받으려면 사실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CI 추가 보장 특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이잖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격리할 땐 적게 받으셔도 되는 거고 심해지면은 목돈을 드릴 거예요. 납입 면제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초기 전립선암은 추가 보장으로 나가는 거고 심해져서 전립선암이 되면 거기서 받고 여기서 또 받는 거잖아요. 1+1. 됐나요? 네. 상품 구조상 CI 추가 보장 특약이 있는 이유는 보완하기 위해서 1+1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상품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고 우리 에피님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는 수술 보장 특약하고 질병 의료 보장 특약을 무조건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FP님 입장에서 이 질병 의료 보장 특약도 1+1으로 반드시 설계를 해줘야 되는 특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쟁력이 있고 희소성이 있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CI 보험에 대한 중대한 질병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고요. 금액도 늘려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보장에 비해 시작. 보장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강조. 보험료 싸잖아. 맞나요? 그러면 넘겨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은 거야. 조명숙 매니저가 풀었던 것처럼 가정을 해봤어요. 읽어볼게요. 심장 관련 질환으로 시작.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이것이 한 달에 보험료는 4,650만 원을 받으시고 입원 급여는 일당 10만 원씩 매일매일 받으시고 한 달이 넘어가면 일당 16만원씩 매일매일 지급. 네, 한 달 지나면 카운트가 간병자가 플러스 되니까 2,000이니까 6만원. 주목할 거는 보험료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내는 거예요. 이 특약. 얼마짜리라고요? 4,6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장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1일당 얼마씩 받는 거라고요? 일당 10만원 또는 일당 16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보장 효과가 좋은 거죠. 또 정액형이에요. 타사와 비교하는 거죠. 삼성과 읽어볼게요. 보험료도 시작. 보험료도 정해진 금액으로 20년 동안 받으시고 보장은 37가지 받으시면 됩니다.
나오지 않는 보험료거든요. 몇 년 동안 낸다고요?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몇 세까지요? 40세까지. 그래요. 이렇게 한번 멘트 날리고 한 번 더 풀어보죠. 물론 제가 지나친 억측을 부렸어요. 협심증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하진 않아. 그렇죠? 근데 왜 협심증을 제가 사료로 넣었을까? 허혈성 심장 질환. 내가 협심증 환자요. 술만 먹으면 아프거든. 근데 이렇게 볼게요. 중대한 급성 진급 경색증이라는 거는 관상동맥의 폐쇄, 그리고 새로운 요소가 분비되고 이러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장질환과 같은 성인 특정 질환 일형은요, 심장과 관련된 질환 42개를 포함을 해요. 여기에는 협심증도 포함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폐색전증 등 42개가 들어가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질병의료보장특위가 2,000하고 이번 특위가 5,000 붙였어요. 그럼 한 달 동안은 매일매일 얼마 받는 거야? 일당 15만원 받는 건가요? 두 번째 달은 매일매일 얼마씩 받는 거야? 21만원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45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600이 되죠. 고객님 당연히 실손 있는 거 다행이야.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병원 비용은 실비 처리가 다 돼. 근데 주 수입원이 이러한 질병으로 입원했다고 하면 월급이 없거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 달에 450, 한 달에 600이면 이 정도면 생활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네.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인 특정 질환 일형을 보면 신부전도 들어가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폐색정증 등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신부전이라는 게 뭐예요? 심장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축과 이항 활동이 잘 안 돼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게 신부전이지 않습니까? 신부종맥으로 인한 혈전이 이동해서 폐혈관을 막는다? 이게 바로 폐색전증이거든요. 이게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에서는 뒤에 보는 것처럼 안 들어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죠. 관상동맥의 폐쇄 두 가지 조건에 맞아야 진단자금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되기 전에 42개의 성인 특정 질병은 가만히 방치하거나 심해지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가기 전에도 입원 급도를 400만원, 600만원 받는 게 이 특약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또 상당히 매력적이고 좋은 특약인데 요거는 상담할 때 고객의 흥미를 끄는 자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한 장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4월 1일자 예정되는 거는 질병의료보장 특약이라는 거는 우린 정액형이 정액형으로 간대요. 보장 조건도 다 달라지자는 건 다행이야. 근데 앞서 본 것처럼 한 달 보험료 4,000원 정도 내는데 일단 성인 특정 질환 1형, 2형으로 입원하면 받는 것보다 되게 크죠. 그러면 받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 특약은? 그래서 회사들이 안 파는 거잖아, 이거. 삼성은 갱신으로 팔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가긴 가는데 위험률이 좀 높게 잡나봐요. 이제는 4월 1일자 개정되면 지금 한 구자 붙였을 때 2,700원짜리가 얼마 된다고요? 이렇게 3,300으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다음 달에 가입하면은 보험료가 좀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달에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크로징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래요. 요거 하나 봤어요? 저거는 요거 하나 보고 이제는 스마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제가 한두 달 사이에 은행 갈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은행 갈 일이. 여기 KB은행도 가보고 외환은행도 가봤어요. 지점장이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금융상품 판매 전략을 장기 상품에서 장기로 가야 되는데 장기는 보험사가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있잖아요. 또 지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번 뵙자고 했대. 믿는 거 이거? 내가 불길에서 가봤거든요. 보험 상담 창구가 되게 바쁘더라고. 예전에 정창규 지점장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신문에서 봤다고 하는데 기자가 은행 가서 하루 종일 상주를 했대요. 근데 은행 거래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증권을 갖고 나가더라. 1년짜리, 2년짜리 단기저축, 금융기능 마비된 거지 않습니까?
길게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플랜을 많이 가입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는 옆에는 그 포탈 금융 사이트 들어가 보면 모네타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KB은행 있죠? 1년짜리, 5년짜리 뽑은 내용이에요. 이자가 많아요, 저거요. 그 1년에 30만원씩 들어가는데 1년 지나면 4만원 이자, 5년짜리 넣어봤자 원금 대비 1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 보여드린 거야. 그쵸? 그리고 모네타 들어가 보면은 다 단위로 계산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복리도 있었는데 단위로 많이 돌아가요. 옆에 있는 거는 플러스업 30만원 본 거고요. 옆에는 스마트를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결국은 은행을 거래하는 거는 이제 모으는 기능도 마비된 것 같아요. 물가를 극복 못하니까. 근데 연금으로 가는 경우는 1년 지나면 이자가 얼마 나와요? 3년 지나면 이자가 얼마 나와요? 이런 컨셉이 아니라 일단 10년 몰입하고 나면 원금이 2배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만 목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연금 개시 직전에 적립에 이렇게 많이 쌓여요. 결국 고객님을 해서 돈이 열심히 일해준다는 얘기죠. 연금으로 탈 때 이러한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그 컨셉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스마트를 기본용으로 뽑았어요. 수익률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월급의 보장이 아니란 얘기죠. 기본용으로 뽑으면서 몇 년 납으로? 10년 납으로 했고요. 플러스 종신형이 아니라 플러스 수익형으로 뽑은 거야. 좀 더 수익률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35세 가장 기준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거는 컨셉으로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은행 가시면 시작. 혹시 은행 가시면 창고에 있는 여직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도록 하세요. 창고에 있는 여직원한테. 내가 시작. 내가 20만원 적금을 넣고 있는데 당첨되는 아니고 요즘은 어려우니까 그것을 적금 안 하면 불안해서. 그 경기가 불투명하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저축 성향이 좋아져요.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걔네들은 어때요? 불이배가 늘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어. 20-30만원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게 맞는겨?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누가? 시작.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이자도 없는데 하고 플랜을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나올까요? 정말 그게 괜찮은겨?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죠. 그럼 창고에 있는 여직원이 뭐라 그래요? 뭐 1년이나 2년 후에 꼭 쓸 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지금 채널별로 보면 방카 휴양수 판매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거 갖다 파는 거잖아, 걔네들이. 은행 전략도 지금 단기 안 팔아요. 장기로 간다는 얘기죠.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고객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정말 한번 가보시라니까. 가서 2사람인가 목격했거든요. 가입하는 거.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은행에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적금을 안 하고 은행 연금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은행에는 변액이라는 거 없죠. 네. 걔네들이 있다면 그거로 팔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한테 스마트라는 상품 판매도 허용됐다면 그것도 많이 팔지 않겠어요? 없으니까 못 파는 거잖아. 있으면 잘 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시장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출발해 볼게요. 네, 한번 이게 읽어보시죠. 한 달에 시작. 한 달에 30만 원이면 걷는 행복. 30만원 컨셉으로 갔는데 뭐 만원의 행복이란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모으는 만원을 말하는 거 아니죠? 만원을 요긴하게 쓰시면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이거잖아요. 하루에 만원을 줄이면 한 달이면 30만원 낼 거예요. 결론은 30만원이라는 돈을 장기 저축으로 가든지 스마트로 가면 소중한 가족의 큰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컨셉으로 가는 거죠. 은행에 나눠드린 자료 정리한 거예요. 이거 다 넣어놨어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30만원짜리 KB은행 1년 적금을 뒀더니 1년 후에 세후 소득은 4만원이에요. 2년짜리는 얼마라고요? 19만원. 3년짜리는요? 45만 원. 3년 해야 그나마 3년 만기될 때 30만원 한 달치 이상의 이자가 생기더라고요. 5년짜리도 요거밖에 안 돼요. 이자 소득세 15.4% 적용한 거고요. 은행도 지금 5년짜리 확정금리 상품이 있더라고. 5년짜리는 3%예요. 그리고 단일에 적용한 거예요. 당연히 밑에 맞는 거죠. 작은 돈이 모이면 시작. 작은 돈이 모이면 쓸 준비를 합니다. 은행도 장기로 가라고 얘기해요. 쌍방이 이익이죠. 그럼 볼게요. 플러스업은 10년을 보면 종잣돈 4,400이 마련되거든요.
10년만 더 지나면은 8천이 돼요. 원금이 2배 넘어가는 시점이죠. 또 10년만 놔두면 일하는 돈 1억 4천이 마련이 돼요. 이때부터는 이 돈이 고객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준다는 얘기죠. 연금 개시 전 10년 동안에는 1억 4천이 얼마 돼요? 2억 6천 되는 거죠. 결론은 뭐죠? 금리를 쫓는 건 늦었잖아. 지금은 결국은 뭐예요? 시간을 유리하게 내가 갖고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뭐 상품을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융기관과 고객은요, 시간 게임이에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는 얘기죠. 금융기관을 거래하는데 고객과의 게임은 시간 게임. 쉽게 말하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는요, 절대 금융기관이 이겨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장기저축을 가입했는데 고객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보고 원금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길게 가면 어때요? 연단위 복리 효과로 매달 불이반 금액 이상의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가면 갈수록 고객이 유리해지는 컨셉이 게임인 것 맞아요. 공감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까요?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모든 보장성이든 저축이든 연금이든 말이죠. 완납이 되고 나면 필요한 자산이 좋은 자산으로 바뀌는 거야. 그 좋은 자산은 오래 갈고 갈수록 고객이 유리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스마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여기 한번 볼게요. 스마트는 요거는 일단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형으로 뽑았어요. 플러스 수익형으로 10년 납으로 뽑았고 35세 가장으로 넣었더니 1억 이상의 보장자산이 일단 마련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컨셉은 이거죠. 내가 만나는 고객이 가입하는 타이밍이 30대 중반, 40대 초반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수입 제일 많은 시점 아니야? 그쵸?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수입이 제일 많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때만큼만 10년 동안 보장자산도 겸비해서 가자는 거죠. 10년 동안 꼬박꼬박 내는 돈이 집전을 통해서 종잣돈이 될 거예요. 완납되고 나면 이거를 유리한 통장으로 바꾸자는 컨셉이에요. 됐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됐나요? 네. 지금 내가 만나는 고객님은 경제적인 가치가 앞으로 10년 동안 제일 좋을 거야. 10년 동안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서 보장자산 1억을 겸비하면서 집전에서 종잣돈 만들자고요. 완납되고 나면 보장이든 연금이든 유리한 자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때 유리한 통장으로 바뀌어서 가자 이거죠. 컨셉을 이렇게 구분할게요. 소득보장형은요, 막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월급여 보장 받읍시다. 이게 컨셉이에요. 맞나요? 근데 기본형은요, 10년 동안 1억의 보상을 깔고 가요.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은 10년 동안 완납 안 되는 거니까. 10년 동안 별일이 없어. 그럼 완납됐죠? 그럼 그때 바로 정리병 전환합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죠. 스마트를 가입해서 정리병 전환을 좀 일찍 하면 더 열심히 돈이 일해주는 거 아니야? 이자가 많아지죠? 그럼 정리병 전환하고 향후 10년 이내 가정의 자금 집중기가 올 거야.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여기서 많이 불렸잖아요. 이 단으로 목적 자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컨셉 됐어요? 네, 그렇게 풀리는 거죠. 그럼 이게 그거예요. 스마트는 일단 10년 동안 네가 앞으로 10년 동안 돈 많이 벌잖아. 보장 1억 이상 깔고 집전하면서 종잣돈 마련해. 10년 지나면 정리병 전환해. 주의할 건 피보험자는 자녀로가. 아빠는 유리한 금융환경, 자녀에게는 차세대 플랜. 한 건에 30만원 가입으로 정말 온 가족이 필요할 때 보장받고요.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유리한 금융환경으로 이자 많이 불리고요. 요긴하게 목적자금 해결하고 남들도 다 하고 관심 있는 나중에 또 다른 연금으로 전환. 이렇게 갈 거야 지금요. 가입서에서 보면서 보죠. 이거는 이제 플러스업이야. 플러스업. 30만원씩 붙는 거거든요. 그럼 5년 지났을 때 원금은 1,800이고 원금만 나와요. 이자는 얼마 붙었어요? 23만원 붙었죠. 연금은 갈수록 수익률도 다 표시돼 있어요. 요거 하나 주목하세요. 연금은 경과년수가 지날수록 표시는 뭐로 돼 있다? 수익률. 여기서 101% 돼 있네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집전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 집전의 과정. 여기서 포인트 하나 뭐야? 10년 납이면 5년 놓고 나면 납입 유예 제도라는 거 쓸 수 있죠. 네. 납입 유예 제도는 내는 거를 1년 2년 연장해서 내면 돼. 이게 아니라 완납되면 좋은 자산으로 바뀐다 그랬죠. 완납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야. 맞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후 5년 동안은요, 이자가 20% 이상 발생해요. 가입성에서상 보면, 여기 얼마 돼 있어, 수익률이? 122%인데, 1,800만 원에 22%가 아니죠? 원금이 얼마가 됐어? 3,600만 원에 22%니까 5년 사이에 이자가 상당히 많이 늘은 거죠. 원금이 3,600만 원에 20%야. 여기다 계산하면 이자만 5년 사이에 720 생긴 거죠. 오래 갈수록 고객한테 유리한 게임. 맞나요? 네. 네, 그거예요. 그렇죠. 예, 완납되고 나면 자유납으로 도는 거죠. 밑에 있는 건 다 설명 가능하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또 지나보자고요. 완납되고 나서 10년이 더 지났네요. 그럼 얼마가 돼요, 이제? 8천이 되는 거잖아. 지금 찍어주는 거잖아요. 요즘은 가입수역에서 포장하기, 옷 입히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예, 20년 시점에는 종잣돈 4,400만 원이 이제 8천이 된 거야. 은행의 적금을 이용하면 1년짜리 하면 이자가 4만 원이다. 2년짜리 하면 이자가 15만 원이다. 3년짜리 얼마다. 5년짜리 수익률 5%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 저축으로 갈 때 컨셉은 내가 낸 원금이 3,600만 원인데 원금이 언제 회복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원금이 2배로 되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스케일 크게. 이러면 물가 극복하는 거 아니요? 맞죠? 그럼 마지막 볼게요. 좀 더 하이라이트를 볼게요. 10년 완납하고 20년 용전이에요. 그러면 20년, 30년 지나는 시점이 얼마가 된 거야? 1억 4천인데 여기서 주목해보자는 얘기죠. 1년 사이에 1억 3천이 1억 4천 되는 거고요. 또 1년 사이에 1억 4천이 얼마 되는 거야? 1억 5천 되는 거죠. 길게 갈수록 유리한 거 맞죠? 이러니까 은행에서 긴 거 안 파는 거죠. 불리해지니까. 그럼 마지막 이때가 되면 정말 고객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돈 1억 4천만 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당신에서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겨. 맞죠? 그럼 대부분 연금 개시 연령은 30세에 가입하나 40세에 가입하나 연금 개시는 70세 비슷하죠? 그러면 70세 시점에 연금 재원이 얼마 된 거야? 2억 6천이 된 거야. 여기서 주목 한번 하죠? 70세 연금 개시 직전 준비금이 2억 6천인데 1년 사이에 돈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 2천만 원 물려줘요. 연단위 복리 효과잖아. 맞죠? 근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10년 완납하고 30년 용전으로 간 거야.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연금 개시 전까지 1억 4천만 원이 늘어나서 10년 동안 2억 6천이 돼. 그러나 이렇게 1억 4천만 원이 당신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고용되는 기간 10년이 있잖아요. 요거를 고용하는 고객님들은 안타깝게도 몇 분 못 보겠더라고. 30세에 가입해서 70세까지 갈 때잖아. 과거에 좋은 자산, 연금이나 저축을 가입한 사람이 완납이 돼서 매달 이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그분들이 후회하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크게 할 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또 하나 후회할 건 뭐예요? 좀 더 일찍 할 걸 이거 아니야? 그것도 후회스러운 거잖아. 이렇게 돈이 정말 당신을 위해서 맹활약하는 10년을 고용하려면 좀 일찍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찍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4월 1일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하기 좋은 거죠. 됐어요? 네. 네, 그럼 연금으로 넘겨볼게요. 2억 6천만 원. 야, 이거는 김영애 매니저예요. 특강했던 사람. 그 사람 위성방송 보니까 기가 막히게 복리를 설명하더라고. 그 사람이 쓰는 멘트예요. 읽어볼게요. 고객님께서 시작. 고객님께서 갖고 계신 시간을 주시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공비를 드리겠습니다. 야, 이 말에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안 놀래는구나.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었어. 고객님은 갖고 있는 시간만 주세요. 저희 회사 갖고 있는 소중한 선물 복리를 드릴게요. 아, 좋은 말 같아요. 탁월한 사람 많아. 복리는 이거죠. 더 풀어보죠. 복리란 시작. 공비란 매년 원금이 변하는 것입니다. 회사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넣지 않으셔도 10년마다 총비액의 3,600만 원 받지만 20년이 더 지나면 보험료가 결정나서 그렇죠. 20년 지났을 때 당신의 원금이 이게 아니잖아. 이거로 바뀐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래요. 은행에서 저축을 안 하고 연금하는 이유는요. 이 복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복리라는 은행 상품이 복리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발달된 복리 상품이 있어요. 3개월마다 복리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는 연단위 복리잖아. 근데 100회 무익한 거 왜 그래? 시간이란 조건값이 있어야 되는데 3년 5년짜리 풀어봤자 복리가 효과가 없는 거죠. 넘어가죠. 이거 다 넣어드렸거든요. 안 써도 돼.
그러면은 연금 상품의 메리트는 이거잖아. 지금 플러스업 30만원 10년 딱 봤을 때 연금 개시 직전 재원은 2억 6천이었잖아요. 다행히 100세 보증 종신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확정으로 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100세 보증 종신형을 선택하면 2억 6천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연금으로 30년 동안 받으면 확정되는 게 4억 2천이잖아요. 연금으로 받으면 2배로 늘죠. 저금리 시대니까 더 막히는 거 먹히는 거 같아요. 지금 그렇죠? 더 사면 더 받는 거죠. 연금은 이렇게 보고요. 이제 스마트로 넘어가 볼까요? 스마트를 가입수익을 뽑아봤는데 35세 가장으로 뽑았고요. 기본형이에요. 플러스 수익형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1억 1천짜리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10년 동안 낸 돈은 그러면 3,600만 원이 아니라 2.5% 고액 할인되니까 3,510만 원이죠. 근데 가입수익에서 상해는 자동 납부 이체 할인율 1%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 네. 요거까지 풀어줘야지, 그렇죠? 그럼 할인받는 게 9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 할인율까지 포함하면 3.5%니까 126만 원이 실질적으로 할인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읽어볼게요. 가입수익에서 상은 시작. 가입수익에서 상은 고액 할인율만 제시 2.5%, 실제 3.5% 부여하면 기납입 보험료는 3,474만 원. 근데 결국은 고객이 낸 돈은 126만 원 할인되니까 3,474만 원 낸 거예요. 10년 시점에 해약을 보니까 얼마 돼 있어요? 3,374만 원. 10년 동안에 딱 얼마 손해보는 거야? 10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돈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10년 동안에 1억 이상의 자산을, 보장자산을 보장받아온 거잖아. 그럼 1년에 10만 원씩 내고 1억 보장받은 거거든요. 한 달에 8,000원, 9,000원 내고 보장받아온 거예요. 그 돈으로 100만 원이 소멸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100만 원은 까졌지만 10년 지나서 비과세, 연단위 복리, 사업비 다 끝났고요. 수시입출금 가능하는데 좋은 금융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100만 원 비용 들어간 거야. 맞죠? 그렇게 풀어보자는 얘기죠. 오직 100만 원만 손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100만 원만 손해, 1억 이상 보장의 보험료는 매년 10만 원, 비과세 복리효과 사업비, 즉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데 비용 근원으로 설명. 고객님 경제활동 하이라이트 기간. 가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10년 동안 보장자산 1억을 보장받는데 매달 8,000원 정도 보장성 소멸된 거예요. 또 더불어 비용으로 쓴 거죠. 유리한 금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형이니까 10년 지나면 뭐 하자 그랬어? 적립형 전환이죠. 이건 시뮬레이션이죠? 네.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10년 타이밍에 해지환급금 3,374만 원을 적립형으로 간 거예요. 이때는 두 가지 해줘야 되죠. 정말 바람직한 거는 피보험자는 누구로 가자? 자녀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보장으로 갈 때와 해지환급금을 비교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럼 읽어볼게요. 적립전환시 시작. 적립전환시 피보험자가 자녀로, 그 이유는 좋은 자산이니까 끝까지 돕는, 참고로 보장으로 갈 때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노붕, 노연 유지하는 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베스트 현금이란이나 팡팡 파워는 유지하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입할 때 내 나이 30대 중반 후반에 가입했어. 지금 50대 중반이야. 앞으로 15년 더 굴릴 거예요. 그거 깨는 사람은 없잖아. 한 달마다 이자 늘어나는 게 눈에 띄게 기분 좋게 나한테 발견이 되는데, 근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멸되는 거야. 이것도 적립형 전환하면 좋은 자산으로 굴러가는 게 목격이 돼요. 10년 사이에 원금이 대충 2배씩 늘어나니까. 근데 피보험자를 아빠인 사람으로 보장 갔던 아빠를 계속 가버리면 얘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죽으면 너무 안타깝잖아. 앞으로 발생될 이자가 없어지니까.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게임은 오래 갈수록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고객한테. 여기서 피보험자를 자녀로 돌리면 이거 아이스타트로 가는 거예요. 아이스타트가 크게 가입하든 적게 가입하든 정말 유리하게 선택 잘한 건 맞잖아. 길게 가니까. 이해됐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자는 아빠라고 하니까 돈은 아빠가 쓰는 거고 피보험자만 유리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애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20대 중반 되고 돈 벌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아빠가 나이 들어서 목돈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집을 처분하거나 퇴직금이나 기타 등등 여기다 두면 되는 거죠. 됐죠? 반기도 좋은.
네, 그렇게 가고요. 좀 더 효과를 연결해 볼게요. 가입 설계서 상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자녀 나이예요. 그럼 옆에다가 아빠 나이 써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백지 설계되는 거 아니야? 자금집중기, 뭐 경제활동기, 뭐 대학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예, 쟤는 이런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저축이나 연금. 저축이나 연금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고객이 유리한 게임, 다른 상품은 길어야 30년 정도 용전, 아이스타트만 제외, 스마트는 정기평 전환 시 아이스타트만과 앞으로 20년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피보험자가 아빠라면 대부분 일찍 30대에 가입해도 용전기간이 길어야 30년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리병 전환할 때 피보험자를 자녀로 바꾸면 정말 더 길게 가는 거 아니야? 7, 80년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효과를 이렇게 보면 되죠. 35세에서 45세 될 때 1억이라는 돈이 거의 2억에 근접했거든요. 근데 이때 피보험자 자녀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때 쓸 돈 아니죠? 벌어서 답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20년 더 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더 유리한 게임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피해보험자를 아빠로 계속 간다고 하면 70 정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굴려보죠. 보시는 것처럼 정리병 전환할 때 뭐가 없다고요? 이때 그 이유 읽어볼게요. 그 이유는 시작. 그 이유는 수익률을 넘어 원금 대비 몇 배로 그냥 뛰니까. 포장이에요. 결국은 정리병 전환한 이후에는 수익률이 200% 된다, 300%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이상이란 얘기죠. 원금 대비 몇 배가 되는데 그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연단위 복리효과, 시간에 투자해서 돈이 열심히 일해주는 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가입설계서 상을 보면 정리병 전환하고 나면 이게 원금 대비 몇 프로라고 안 나오더라고. 그렇죠? 장기로 갈 때 원금 대비 몇 배가 뛰냐 이거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원금은 얼마였어요? 3,600만 원이 아니라 3,474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15배 이상 뛴 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또 다르게 원금으로 표시할 수 없는 거, 원금이 있어야 수익률을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거 원금이 변하거든요. 왜? 10년 지나고 나면 자연학 기능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 전에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여기다 담을 거예요. 수수료 2.5%만 띄는 거니까. 맞죠? 네. 그리고 부모님도 여윳돈 있으면 여기다 담잖아. 원금이라는 게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좋은 자산이면 계속 담고 싶은 거 아니야? 1+1? 이렇게 가는 의미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정리할게요. 아빠의 시작. 아빠의 경제활동기에 보장과 운영권 마련을 시에 가정의 자산집중기에 유리한 현상성을 늘려서 노인 유리하게 연금으로 바꾸고 자녀에게 유리한 통장을 유산으로 몇 가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계속 끝까지 계약자는 누구 봤어요? 아빠로 봤죠? 그러면 아빠가 사망하면 당연히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겠죠? 근데 세법이 바뀌어서 계약자가 바뀌면 비과세 카운트가 다시 시작하죠? 네. 10년 지나는데 사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자 변경되는 건요, 기산적으로 출발로 가는 거예요. 10년 안 보니까. 그래서 그때 계약자 변경할 때 사망으로 인한 계약자 변경, 요거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거로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마트 CI라는 컨셉을 소득보장형으로 가는 거는요, 막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월급을 보장받고 갑시다. 보장이 필요치 않을 때 적립으로 돌리죠.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본형 컨셉으로 10년 납 30만원 간 거죠? 근데 이거는 이거죠. 앞으로 네가 10년 동안 돈 제일 많이 벌 거 아니야. 그 10년 동안이라는 건 보장자산이 필요하지 않겠어? 1억이든 2억이든. 요거 깔고 가. 무슨 일 생기면 1억, 2억 나오는 것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보장금일 거야.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을 거야, 10년 동안. 또 완납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장 깔고 가자는 얘기거든. 10년 후에는 정리병 전환하자 이거죠. 이때는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이내에 자녀로 인해서 목적 자금 큰 돈 들어갈 게 많이 있잖아, 자금 집중기에. 정리병 전환을 일찍 하면 돈을 유리하게 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돈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하자고요? 그때 필요한 목적 자금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됐죠?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고